함께 하는 정말 이 시대를 걱정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내일을 만드는 저희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능한데 관료가 뭔 소로 성과를 내냐. 진짜 하는 걸 보니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를 보니까 네. 확실하게 레임덕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네.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관료들을 욕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관료들을 욕할 정도의 사회 경험 있는 사람들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평생 뭐 시민단체 아니 운동권 연절에 있다가 관료들 이 관료들이 말 안 듣는다. 뭐 2년이 벌써 4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장난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관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한다면서 관료들을 이른바 다 뭐 마음대로 깜빡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관료들이요. 네. 정말 녹음한 사람도 있고 상관이 지시하면 그다음에 끝나면 다 메모를 한답니다. 다음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럼요. 관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본인들. 그런데 관료들이 뭐가 있다고 움직이겠습니까? 다 고개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관료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더 공무원들을 완전히 겁박하고 겁주니까 어느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자진해서 일합니까? 자진해서 일하다가 탈라면 다 책임 뒤집어 쓰고 정권 바뀌면 깜빵가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 네. 계속해서 일부러 마이크 꺼진 것처럼 대화하는 것도 이것도 주작이다. 일부러 쇼하는 거다. 막 이런 네, 네, 말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스티브 잡스님 말씀 그대로 공무원 협박 쇼를 했다.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버스 대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년 전부터 그럼요. 문제인데 예상됐었죠. 손 놓고 네. 있다가 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전 정권에서 문제다. 이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1년 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입이 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전 정권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정부가 그래요. 전 정권 탓. 그러니까 2년 네. 지나니까 이제 하기가 좀 자기들도 민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 탓.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경제가 안 좋다면서 경제 안 좋은 것은 국제 경제 탓.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이죠. 게다가 이제는 공무원 탓. 탓 정부입니다. 전혀 자기들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성할 줄 모르는,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에버레스팅 빅토리님 말대로 자기네들 빼놓고는 다 적폐죠. 그리고 레스드라님이 앞에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도 온이란 걸 몰랐다. 믿기 어려워요. 쇼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마이크, 메인 마이크는 그렇지만 그때 기자들 다 모여 있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들으라고 한 게 의식이 들으라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그때 어마무시하게 그런 회의할 때는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칼무트님 전 의원님 오늘 기사 봤는데 끝까지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가 증거입니다. 제가 그 이중가 그때 어떤 분이 달창이 달빛 창녀라는 말인데 알고 있는 그런 뜻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포탈 검색해봤는데 달코달은 밑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달창이다. 바로 내가 다 알아봤다. 이렇게 말한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달창하면 뭐 달빛을 통해서 보는 창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문재인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달창일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고 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손 놓고 있으면서 언제나 이제 내로남불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아무리 현장을 막 가봤자 관료들이 딱 보면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법령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료라도 그러겠어요. 이러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구치소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철성도 지금 잡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이철성이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들까지 네.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사회를 얼어붙게 한 것은 이 정권의 탓 맞습니다. 네. 이 정권의 탓 맞고요. 게다가 이제 모든 걸 청와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여러분들이 장관 이름 몰라도 청와대 수석을 아는 계기한 이상한 정부가 이 정부입니다. 인사권도 장관한테 주지를 않아요.
게다가 일개 비서관이 차관 갔다가 이번에 무슨 뭐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이 네. 거칠어 지려고 합니다만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뭘 차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 겁나가지고. 게다가 공무원들도 수준을 있어요. 압니다. 자, 운동권에서 언전에서 놀다 갑자기 어쩌다 공무원 된 어공들 청와대 들어와가지고 지시하면요. 대여가 안 되는 알아요. 정책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시하니까 답답하지요. 또 그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책임질 것 같으니까 고개 돌려버리는 겁니다. 본인들 수준이 높으면요. 컨트롤 합니다. 본인들 수준이 낮으니까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윤주님 말씀대로 이철성은 진짜 토사구팽에 아주 네. 전형적인 거죠. 그리고 안재영님 말씀대로 지금 보철거 하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누가 입찰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철거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못하면은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보철거 안 하겠죠. 왜냐면 정권 바뀌면은 뭐 얘네들 하던 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보철거를 하는데 당신들이 그렇죠. 입찰을 하게 되느냐? 네. 그리고 뭐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아까 이제 맹호부대님 말씀이 전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이러려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네. 건지. 근데요, 지금 이제 문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데 관료 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엘리트층이 많습니다. 네, 그럼요. 요즘은 뭐 이제 뭐 이상하게 데리고 온 사람도 낙하산도 네. 많다고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들은 지금 최대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이 없다, 이런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막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제가 관료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이제 이 정부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두 사람 이야기가 네. 마음이 급한 것을 보여준 한 상징적인 뭐 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네. 거예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는 경제, 뭐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북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1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 다음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좀 왕따 됐지. 국내는 정말 각 분야 다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죠. 네. 당장 버스 파업 보십시오. 민노총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그렇습니다. 정부 들어가지고 네. 좋아졌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살림 좀 펴지셨습니까? 국민들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예라는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정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그럼 이제 탓을 해야 돼.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잘못하는 거 무조건 자식 탓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물론 문제 있는 공무원이 있어. 다 잘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사를 욕할 정도의 능력 있는 뭔가가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란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생각이 있고 또 듣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줬다가는 이건 나라가 망하겠다 하는 나름대로 시스템에서 정말 시작을 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나름대로의 금지선, 레드라인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막 기분대로 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볼튼이 있는 거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폼페이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금 정말 이 힘은 없지만 최소한의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파업도 이게 결국은 1년 동안 저기 뒷짐지고 있다가 지금은 버스 요금 인상이 그 답이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얘기했던 52시간제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90만 원에서 110만 원에 말하자면 월급이 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에 2, 30만 원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쓰리잡을 뛰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52시간이 무자비하게 전 업종에 적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네. 사실 일하겠다는 사람 일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왜 일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말리는 겁니까? 일하겠다는데요. 그게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어떤 발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노동시간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럼 이제 단계를 거쳐가서 그것을 뭐
조정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 52시간이 걸리는 많은 분들이 영세 서민들이에요. 사실은. 대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주 50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돈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 52시간을 하니까 가장 혜택 받은 사람들은 이른바 대기업 근로자들. 이 사람들 혜택 받고 오히려 봉급이 줄어들어가지고 일하기 힘들고 더 일자리 줄어들고 더 수입 줄어든 사람들이 서민층, 버스 기사분들 이런 분들인 거예요. 버스 기사분들 입장에서 볼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줄어든다? 엄청난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1년 전에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하고 그냥 빠지고 있다. 이제 와가지고 지자체한테 니들이 해라. 니들이 돈 내야 된다. 결국은 버스를 인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해결책도 자기들이 뭔가 결정도 하지 않고 관료들한테 무슨 책임지라 이런 소리냐. 이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50시간 할 때 그때부터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과도하게 한국 사회에서 스텝 바이 스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밀어붙인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관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관료들이요. 지금 외교부를 보더라도 그 부르키나파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이 잘했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한 게 프랑스의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비아에 지금 1년째 묵혀 있는 뭐 김의견 대변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시한수만 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프랑스처럼 정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외국 한국 여성까지도 구해내는 거, 즉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네. 저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인가요? 합참의장이 한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들이 위기에 빠진 구하러 언제든지 간다. 이게 우리의 임무다. 맞습니다.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지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현재 군대 분위기 이렇게 아주 안이하게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라면 군인들 야 너 가서 몸 다치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질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전화 오니까 겁나서 못하는 이런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 탓하는 정부.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녁에 있는 삶은 좋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삶이니까 이 소주값도 올라서 이제는 소주도 못 먹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저녁이 네. 있는 삶.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그거. 네.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진짜 북한 생각만 하고 있는 네. 정부라서 이 나라 국민들이 리비아에 붙잡혀 갔는지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지 한 달이 지나도 이제 모르는 거 네. 이런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정부가요? 이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여론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아줌마가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외교부도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어떤 경우든지 내 자식이 어디 인질로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쪽이 애하고 놀지 마.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오면은 그거 어떻게든지 구해내야지. 그거 보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아이유님이 저 말씀에 저도 저거 보고 생각하는 바 있었습니다. 아이유님이 미국 국민은 미국이 벌써 데려갔다고 그렇죠. 하네요. 네. 저희는 그거 보고 이게 국가의 차이구나. 물론 프랑스가 데려가서 조사를 또 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인데 프랑스 병원에 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그분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때문에 또 프랑스인들 때문에 프랑스 군인 2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즉시 데려왔어야 하는 생각이 미국이 데려간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을 풀어갖고 대한애국당 텐트를 철거하려고 하나 봅니다. 저희가 4번째 주제로 다루겠는데요. 여러분 계속 뉴스 올라오면은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쨌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결과가 뭐냐?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배우지 못하고 알바만 해갖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이 좌파 독재는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52시간제, 뭐 최저임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가면 다 무인 판매기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즉 사람들에게 일을 뺏어가는 게 이 정권의 목적이고 이 정권이 정말 가장 빛나는 성과로 아마 자랑해도 정말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정권이에요, 여러분.